예, 이번엔 하나대투증권 박문한 이사 연결해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또 분석하고 계신지, 향후 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많은 언론들이 오늘 글로벌 증시의 조정이 이 달러 강세라는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달러가 계속해서 강할 경우 이렇게 시장의 지수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지요? 달러가 강했나요? 요 며칠 강하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넷 옐런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요 며칠 동안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는 달러가 계속 빠졌었습니다. 100을 돌파했던 달러 지수가 9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빠졌죠. 제가 생각할 땐 새로운 악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자넷 옐런의 발언으로 인한 달러 강세,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용의자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지역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통해서 올해 안에 어느 시점에서는 연방 기금금리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초기 조치에 나서고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빙빙 돌려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을 콕 집어 말한 것이죠. 그녀의 발언 이후 달러는 초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인덱스 기준으로 97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100을 넘어섰던 달러 인덱스가 인내심 문구 삭제 이후에 94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게 자넷이 금리를 분명하게 올리겠다고 하니까 살짝 반등을 준 정도지요. 그래서 저는 이 발언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발언이 있었던 당일날 주가는 그저 보합에서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설령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반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새벽에 연준의 신작 숨은 실력자죠. 스탠리 피셔가 벤 버냉키의 스승이기도 하고 자넷 옐런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드라기 총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정말 숨은 실력자인 스탠리 피셔가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때문에 오늘 새벽 미국의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오히려 7bp 이상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 근데 금리가 내려갔다. 이거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넷 옐런의 발언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키워서 주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문하 이사님께서 보시는 지수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다음으로 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인데요. 지난 주말 그리스 내무장관이 6월에 돌아오는 16억 유로의 채무를 돈이 없어서 상환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리스의 디폴트 리스크가 커진 바 있죠. 하지만 이것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즉각 융커 위원장이 그리스 개혁은 9월까지 연기되었다는 발언을 통해서 위기를 잠재우려는 노력을 했고 또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 역시 협상이 성공적일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은 그리스 증시는 오늘 새벽에 1% 이상 상승했거든요. 진원지가 상승했는데 주가가 빠졌다. 그리스 때문에 빠졌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 하나 부도난다고 해도 이미 공공의 자금으로 모두 돌려놨기 때문에 금융경색 가능성 없습니다. 거의. 또한 그렉시트만 아니라면 그리스 자신의 문제이지 유로존 전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스 국민들도 시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면서도 그렉시트만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 국민의 71%입니다. 당장 그리스가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유로존 이탈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중대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금리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조합은 언제 많이 발생을 하던가요? 새로운 위기가 커졌을 때. 그러니까 달러화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강세를 보인 거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는 내려간 겁니다. 미국의 금리와 달러가 같이 올랐다면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가 내렸다면 이건 위기를 느낀 겁니다. 시장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뭔가 새로운 위험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저는 유럽과 미국을 하락시킨 새로운 악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남유럽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심각한 자경화를 저는 새로운 악재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시리자가 흥행에 성공한 이후 남유럽의 정치가 들은 시리자를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달랑 5%도 채 되지 못했던 의석수가 돌연체 일당이 되어버렸으니까 정치인들은 당연히 시리자를 신데렐라쯤으로 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치가에서 좌편향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뭐 이 정도 해석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좌파 정당 포데모스가 주요 도시 의회를 몽땅 석권해버린 것이죠. 스페인 여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까지 모두 제쳐버리면서 오랜 세월 지켜왔던 양당 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그러자나도 시리자를 동경해왔던 남유럽의 극좌파 정치인들은 또 하나의 신데렐라 탄생을 두고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금융시장의 특성은 뭔가 변화를 싫어합니다. 과거 브라질에서도 룰라다 실바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에 브라질 경제는 더욱 강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로 전환된 적이 있었지만 집권 직전에는 어땠었나요? 주가가 급락했었습니다. 이것은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주도하던 정책 자체가 바뀌는 것을 금융시장은 지극히 꺼려합니다. 게다가 트로이카 역시 그리스에 대한 결정 내리기가 참 이거 어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트로이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이 치우친 극좌파의 반란이 성공으로 비춰지게 될 경우에 너도 나도 그리스를 따라갈 겁니다. 남부 유럽은 제3의 신데렐라를 꿈꾸는 모든 좌파 성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강기수 앵커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요. 미리 답변을 드리죠. 이거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포데모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저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시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두 가지 요인의 흐름을 맞춰서 시장을 그때그때 생각을 바꿀 생각입니다. 첫째, 스페인의 포데모스 행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과거 치프라스도 탈유로를 주장했다가 말을 바꾼 적이 있죠. 아무리 좌파, 극좌파라고 할지라도 일단 정권을 잡으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펼칠 수는 없습니다. 스페인의 좌파 포데모스 정치인들도 감히 탈유로를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일회성 요인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만약 탈유로를 계속해서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유로존에서는 경제권 4위입니다. 매우 중요한 경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리스에 대한 이 트로이카의 생각도 조금 변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트로이카의 입장에서 남유럽에서 포데모스와 같은 극좌 편향 성향의 정당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리자를 성공적인 케이스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박문 회사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유럽의 어떤 급진 좌파가 정권을 가져가면서 살생될 수 있는 불안 요인과 실제로 야기될 수 있는 경제의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분할까? 이게 좀 말이 좀 참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 불확실하다, 주식시장은 불확실한 걸 가장 싫지만 실제로 그것이 갖는 실체에 대한 위험 정도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에 미국에서 생겼던 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또 예전에 동남아 금융위기, 그러니까 유럽 경제권이 굉장히 무너지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브라질 예를 들은 겁니다. 예. 브라질 같은 경우에 좌파 대통령 룰라다 실바 대통령이 처음 이제 당선이 되려고 막 했을 때 막 지지를 얻어갈 때 브라질 증시는 폭락하고 세계 증시는 브라질이 곧 모라토리움을 선포할 것이다. 이거 큰일 났다. 극좌파가 정권을 잡게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결론은 어떻습니까? 좌와 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단지 그 변동성을 싫어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속성입니다. 저는요. 이 뉴스를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물론 중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포데모스가 계속 난 탈유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금융시장은 분명히 요동을 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요동을 단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길어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취해왔던 기본적인 전략 버리지 않습니다.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하면 그냥 가지고 있겠다라는 그 전략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